안녕하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해도 잘 안 되는 비염,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염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병은 아닌데 사람의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는 그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비염을 천식, 축농증 등과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첨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출발점에서 그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말하는데 알레르기라는 것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이런 과민 반응은 그 면역 체계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 면역 중심으로 보면은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알로겐이라고 합니다. 그럼 알로겐하고 항원 차이는 뭘까요? 알로겐은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꽃가루, 집진드기, 집먼지, 곰팡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비염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주 알로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면역이 오면은 이 항원의 예를 보면 화학 물질, 세균, 꽃가루, 이거 암세포 이런 것도 나오죠.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 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알로겐은 이 항원의 부분 집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로겐은 자기 몸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 면역 질환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의 몸과 아닌가의 것의 이게 반응입니다. 그래서 A와 BI 투쟁이죠. 자가 면역 질환은 A와 이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아니면 대부분은 A와 BI 투쟁이죠. 알로겐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가운 공기인데 이게 알로겐으로만 작용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하면 보통 나오는 게 그겁니다. 감기와 그 비염의 차이는 뭐지? 보통 이제 열이 난다 안 난다 뭐 그렇게 구분하는데 감기에 걸리면 보통 이제 전신에 이제 몸살, 발열 이런 게 주로 나죠. 차가운 공기를 쐬서 이제 감기가 잘 걸리기도 하고 추위를 싫어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자로 하면 발열오한이라고 하죠. 열이 나고 추위를 싫어한다. 그다음 몸살이 있다. 이런 감기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비염 오면은 주로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런 거 빼고는 두 개 증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제 감별 운운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감기 같은 거는 이제 감기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가 막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식 메뉴인데 일본에는 이제 우리 비염에 뭘 쓰냐면 그 소청룡탕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소청룡탕은 굳이 분류하자면 감기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인정해줘도 코 막힌데 소청룡탕 쓴다면 감기 걸렸을 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기니 비염이니 이거 이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게 되면 뭘 잘 못 보게 되냐면 그 중간지대 그 회색지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이 비염 중에서 감기로 시작했다가 비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임상적으로 어떠냐면 감기가 걸려요. 근데 다른 증상 다 나. 근데 코만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 갔다, 1년 갔다, 2년 갔다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는 감기일까요? 비염일까요? 좀 회색지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소청룡탕을 뭐 감기약급이라고 했는데 이걸 막 진짜 억지로 무리해서 쓴다고 해도 요 단계까지는 뭐 쓴다면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비염은 뭐가 많냐면 자기 내부 몸 문제에서 시작되는 비염이 많습니다. 이런데 코 막히면은 소청룡탕이 맞을까요? 요 영역은 전 아니라고 봐요. 다이어트로 사용하는 뭐 마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것도 주로 뭐 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이 감기 쪽이죠, 감기. 이 내부 문제 이런 데는 뭐 일부분만 사용하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차가운 공기가 만약에 감기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요래서 이제 비염으로 되는 경우 이때는 차가운 공기가 알로겐일까요? 아니면 발병 원인일까요? 좀 애매해지죠, 요게. 요 파트에서는 여기 좀 애매해집니다. 추운 데서 감기 걸렸는데 그게 다른 거 다 낫고 코 증상만 나와서 비염이 된다. 이걸 이러면 이 차가운 공기는 여기서는 하나의 발병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알로겐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반응을 하니까 이 감기 걸리게 한 차가운 공기는 병의 원인이 되고 또 그 어디 차가운 데 가서 또 기침하면 그때 차가운 공기는 알로겐이 되기도 하고 그 세상사라는 게 그 디지털치로 딱 부러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회색 지대도 의외로 많아요. 이 비염을 이제 한의학식 6기로 분석을 해보자면 그 6기라는 것은 풍, 바람, 한, 차가움, 서, 더위, 습, 습기, 조, 건조, 화, 이 뜨거운 걸 이제 6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염은 보통 뭐가 많냐면 이게 차가운 공기를 만나는 경우 이건 한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많이 증상이 나오는데 그 내부 몸은 건조하고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비물, 콧물, 뭐 농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건 습이 되죠. 그 중요한 것도 이제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그럼 이 조일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 조일은 어디서 올까요? 이 건조하고 뜨거운 것이 이 어디로서부터 오냐? 당연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몸에 열이 많고 그러면 조율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심플하다면 뭐 제가 이런 방송을 할 필요도 없겠죠. 뭐 조율해서 이 비염이 잘 생긴다 하면 완전 그 반대인. 그럼 차가운 사람들, 몸이 냉한 사람들이 비염 생기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이 물음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염 치료의 끝은 이 물음표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염이 이까지 사실은 임상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이 잘 됩니다. 뭐 양약은 기본적으로 재발이 잘 되고요. 그 한약으로 하더라도 이 물음표까지 이 조혈이 생기는 이 뿌리를
이 물음표를 개선을 해주어야 재발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육기 조합을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한도 있고 습도 있고 뭐 물음표도 있고, 예, 비염이 왜 악질인지 이 육기 조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염이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 보면 뭐 비염 치료한다는 뭐 내용들이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넘쳐나서 탈이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쓸만한 정보가 없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비염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볼 때 예를 들면 뭐 비염만 본다 그러면 비염 하나만 파고드는 것은 어, 나무 하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염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질환들, 그 다른 질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보듯 아니면 산신령이 되어서 위에서 밑으로 보듯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염하고 이제 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비염, 축농증, 천식이 있는데 이거는 공기가 지나가는 거리, 기도 이런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그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것도 알레르기죠. 기관지 알레르기입니다. 이름이 뭐 천식이라 붙어서 알레르기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알레르기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동네는 같은데 다른 거리에 사는 그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머리란 동네 사는데 요는 사촌지간쯤 됩니다. 비염, 축농증, 천식이 형제 관계라면 결막염, 편도, 중이염은 이들과는 이제 비염, 축농증, 천식과는 좀 사촌쯤 됩니다. 사촌 정도 되니까 여기 가면 공통 증상으로 조상을 만나게 돼 있죠. 공통 증상 조상은 주로 뭐냐면 면역 이상이나 뭐 합리학적으로 말하면 전기가 강하다, 체력이 약해졌다, 몸의 균형이 깨졌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질환들 뭐 비염뿐 아니라 뭐 편도, 중이염 이런 것까지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되죠. 알레르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비염 이것도 알레르기 비염이죠. 그다음 천식 이거는 뭐 굳이 말 하나 더 지으면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입니다. 기관지 알레르기. 그다음에 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알레르기성 결막염. 또 가렵다는 거에서 보면 그 귀도 가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 이게 뭐 귀 가려운 거는 가끔 있긴 한데 사람들한테 그래 괴로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심한 분이 심하긴 한데 이런 게 이제 또 한계열이 있을 수 있고 염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코에 생기는 게 그 축농증, 귀에는 뭡니까? 중이염이 생기죠. 축농증과 중이염은 서로 밀접하다고 그럽니다. 뭐 구조적으로 가까워서 잘 옮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 축농증과 중이염이 발병 원인이 뿌리가 같으니까 또 같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크기가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편도 아데노이드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 좀 면역 질환인데 전리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퇴행성으로 오죠. 퇴행성 질환 중에 그 크기가 커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 전리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악질이 뭐냐? 그 축농증이 좀 어렵죠. 축농증이 좀 어렵습니다.
중이염도 요것도 좀 어려워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염증, 농 이런 게 뭐 유형의 물질이 생기는 거죠. 뭐 나머지는 뭐 사실 심각한 게 없습니다. 뭐 이것도 제 개인 기준이죠. 뭐 천식이라든지 제가 천식 치료 갖고 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편도나 아데노이드 이것도 저는 쉽습니다 이게. 이거 갖고 뭐 오래 끌지도 않고요. 아마 2, 3개월 뭐 유정돼 보자 그러는데 편도 아데노이드는 그 보약 잘 쓰면 잘 낫습니다. 보통 누구한테 맞냐면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 튼튼해 보이는 애들이 많아요. 밥도 잘 먹고 활달한데 편도 아데노이드가 이게 커져서 뭐 감기 잘 걸리고 이런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심해도 수술을 권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치료하니까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 이 중에서 악질 두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이 축농증하고 중이염이 있는데 중이염은 제가 뭐 요거는 뭐 저한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중이염도 약 쓰는 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복잡하긴 하긴 해요. 아무래도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재발이 잘 되죠. 만성으로 오는 그 중이염 환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전기를 보하는 방법과 그 외용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축농증입니다. 축농증. 축농증이 좀 가장 악질 같더라고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뭐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던데 제가 그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별 중요한 증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치료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없어집니다. 우리 그만 그 멍청한 사냥꾼처럼 멍청한 사냥꾼들이 사냥감 뒤만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 안 나요. 그 후비로 이런 거 콧물 넘어가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그 별거입니다. 이 축농증이라는 놈은 좌로는 비염을 끼고 있고 우로는 또 천식을 끼고 있고 뭐 결국 축농증을 해야 특히 비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끈끈한 형제 관계인데 그래서 비염 치료의 핵심은 어디 있냐? 제 개인 기준은 이 축농증이 있습니다. 이 축농증을 잘해야 결국은 비염 정보까지 가능합니다. 비염의 정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그런 설명은 차고 넘칩니다. 양방에서 그 약물 치료 메뉴를 살펴보면서 같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항히스타민제, 요거는 주로 콧물 재채기, 뭐 알레르기 증상 뭐 이런 데 쓴다고 합니다. 류코트리엔, 뭐 류코트리엔 수용체, 뭐 기량제 이런 게 있는데 코막힘, 염증 억제, 그다음 스트레이도 코 분무제 이거 염증 억제도 있지만 염증이 억제되면서 코막힘도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뭐 혈관 수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막힐 때 쓰는 이제 급성으로 다른 걸로 안 될 때 대신에 부작용은 크다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코 분무제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저농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상들을 보면 주요 증상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염증, 코막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막힘, 염증 이 두 가지죠. 콧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제가 검색하다가 뭐 찾아본 건데 뭐 코막힐 땐 나잘 스프레이 이런 게 있는데 부작용 보면은 뭐 과도하게 사용하면 코막힘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염증에 거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공격약들, 이런 치료제들, 뭐 거의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뭐 질병 상관도 별로 없어요. 거의 공격하는 약들은 거의 다 처음에 좋아지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원래 상태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어떠냐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한약 공격약은 비염에 벌써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소청룡탕 뭐 이런 게 그런 약들인데,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재발하면 훨씬 더 초반보다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초탄에 명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계속 쓰면 딱 할인 잘 납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더 써보면 되죠. 비염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그 면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양방도 면역 치료로 갑니다. 기전은 백신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기전이야 어쨌든 간에 그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치료 기간, 그 다음에 치료율, 그 다음에 비용,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제가 뭐 찾아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치료율은 한 절반 정도 50%, 뭐 비용은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던데, 이게 다 이건 아니겠지만 6, 700만 원, 뭐 3년짜리는 뭐 600에서 700 정도, 10년짜리는 800에서 900만 원 사이, 뭐 이 정도 하나 봅니다. 치료 기간이 3년, 10년 연단이더라고요. 뭐 참고로 연령대별 이제 비염 치료 진료 인원 비율을 보면은 10대 이하가 37.8%, 20대가 9.7%, 30대가 13.1%, 그 20대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0대 이하와 20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10대 이하와 20대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춘기 전후로 그냥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토피도 대표적이죠. 그 사춘기 넘어갔어도 이게 질병이 지속되는 경우는 병이 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어디서 무엇을 나는지 보면 비염 치료가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코는 우리 인체로 치면 그 최전방이 있죠.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 들어오는 공기를 주로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럼 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고 촉촉해야 되죠. 그래서 마스크만 껴도 이제 비염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뭐 열이 많아서 따뜻하긴 한데 그러면 건조해지기가 쉽고, 촉촉하려고 하면 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또 차갑고, 이게 둘의 조건을 적절하게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들이 많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전투는 치열하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증상은 뭐냐면 콧물, 뭐 후비루, 뭐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이런 건 아닙니다. 코 막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가 막히면 입을 열고 호흡을 하게 되죠. 잘 때도 입을 열고. 그래서 코를 뚫으려고 사실 별짓 다 합니다. 뭐, 아까 뭐 혈관을 줄인다든지 염증을 줄이는 그런 약물을 직접 뿌리기도 하고, 코를 빼기도 하고,
뭐 그 피를 내기도, 침을 뭐 피를 내기도 하고 별거 다 하죠. 왜 그런 다양한 방법이 많을까요? 그게 코막힘을 치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염 치료의 핵심 중 하나가 코막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느 질병은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거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환, 그 중에서 특별한 게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위장질환, 그 다음에 축농증. 이 축농증이 어찌 보면 비염보다 더 중한 병이거든요. 이게 사실 더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농이 쌓여 있다는 건데 그만큼 전투가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 아군도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염보다 병증이 더 깊고 심한 것이죠. 그래서 비염만 딸랑 있으면은 사실 그거는 거의 초급부에 해당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준으로는 고민하진 않습니다. 뭐 축농증까지 와야 되지.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또 나중에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비염과 축농증 이 천식들 보면 그 발병 기피순, 즉 인체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비염이고 가장 안에 있는 그 기관지에서 생기는 게 천식입니다. 그 중간에 축농증이 있죠. 그러나 이제 치료 난이도 순으로 보면 이건 제 개인 기준인데 천식이 증상이 아주 그 극렬한 경우가 많죠. 축농증 비염 갖고는 이렇게 뭐 천식같이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막상 치료를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천식이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비염이 그다음이 쉽고 축농증이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요거까지 정복하는데 좀 그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근데 임상에서 보면 이 비염이나 축농증은 손에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을 치료하려고 하면 축농증 치료 기술을 좀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질환은 뭐 다 같이 있는 경우도 많겠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막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잘 오죠. 뭐 천식, 비염, 축농증 막 이렇게. 결국에 이제 비염을 치료하려고 하면 좌로는 천식, 우로는 축농증. 이걸 다 치료를 잘해야 비염 치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가지고 보면 대충 유형만 좀 살펴보죠. 옷에 어리다 이런 게 있고 특징이 성장도 더디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다음 비염이 있다. 또래보다 더 추워하고 특히 물놀이 할 때 물이 차면 또래보다 금방 입술이 파래져서 나오려고 한다. 식욕이 그리 좋지는 않고 밥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치료를 하고 나니까 밥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큰 그림이 많이 심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덜해졌다. 즉,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부진 비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막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만 4세 잔병 치레가 찼다. 감기가 잦고 감기 걸리면 콧물과 코막힘이 심하다. 그런데 39도 이상으로 열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병원에서 항생제로 치료하다 보면 설사하고 잘 못 먹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어린이의 이제 몸 상태를 보면 평소 몸 상태죠. 머리는 더운데 손발은 많이 찬 편이다. 겨울에는 발이 냉해져서 아이인데도 뒤꿈치가 갈라질 정도다. 입이 좀 짧은 편이다. 밥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주소증 갖고 있는 게 뭐, 축농증, 뭐 감기 이런 걸로 치료받은 환자죠. 비염 증상을 보면 콧물, 코막힘, 요게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 특징을 보면 머리는 덥다고 합니다. 머리는 덥다. 몸은 냉한데 머리는 덥다. 그 머리 쪽으로는 열이 난다는 거죠. 열이. 그 전체적으로 몸은 찬데 머리에는 열이 난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병, 저 병이 이제 잘 생기죠. 비염, 축농증 이런 것도. 그 이렇게 몸이 냉한 사람들은 어느 질환을 막론하고 항생제 치료하다 보면 이게 설사나 소화불량 같은 게 잘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난 뒤에 항생제 복용하고 나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죠. 이런 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어린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이 초급은 소화가 양호하고 대체로 몸도 이제 추위 안 타고 비염만 있는 경우입니다. 위나 장 질환 없이 보통 활달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 중급은 아까 두 어린이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인데 소화불량, 그 위장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설사만 하거나 이 두 개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소화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설사 하나씩만 하고 그다음 비염만 있는 경우입니다. 좀 상급이 되면은 소화불량에 설상, 즉 위장이 둘 다 안 좋고 여기에다 축농증까지 간 경우입니다. 축농증까지 간 경우. 아까 두 번째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중급에서 축농증, 여기에다 이제 축농증가 이제 더해진 경우인데 그 중상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법도 제 개인적인 분류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염 전신 축농증, 여기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 첫 단계가 코막힘입니다. 코막힘. 콧물이 아니고요. 콧물 뒤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코막힘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요법도 나오죠. 코를 뺀다든가 거기에 피를 나게 한다든가 뭐 침을 놓는다든지 예. 요 단계가 이제 첫 입문 과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축농증입니다. 축농증. 축농증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사실 비염, 축농증 요거에만 관한 것인데 여기다 다른 질환 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위장 질환이 주로 많은데 이 동반 질환이 낍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다 치료하고도 재발 방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나 축농증이 뭐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축농증은 수술까지 하잖아요. 뭐 쉽다면 쉽겠지만 이 코 막힘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술기가 나오는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게 왜 나오겠어요? 코가 막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재발합니다. 축농증도 마찬가지죠. 농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나요? 농이 생긴 그 원인을 따라가서 그 병의 뿌리까지 어느 정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재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병의 뿌리까지 안 간 경우가 많아요. 즉 근본 치료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치료를 안 하고 겉에만 치료를 한 거죠. 여기서 다 치료를 해서 탈출을 하려면 한 이 네 가지 정도 단계는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비염을 중심으로 축농증, 천식 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